사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큰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그의 손끝이 어깨에 닿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동안의 오랜 외로움을 녹여내듯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고 서로의 숨결이 거칠어지면서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가슴 깊이 스며들며 우리 두 사람의 오래된 상처가 서서히 치유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된 이 사랑이라는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그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오늘 여러분께 매일 똑같았던 제 일상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저는 올해 65 김숙희입니다. 15년 전 남편이 간암으로 먼저 떠난 이후로 30년 동안 홀로 만두집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시장 골목 구석에 있는 가게 문을 열었어요. 반죽을 하고 소를 버무리고 만두를 빚으며 끝없이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숙희씨 만두 맛있다 하면서도 늘 혼자 앉아있는 절 보며 안쓰러운 눈길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평생교육원의 실버 컴퓨터 교실이었어요. 이 나이에 처음 잡는 마우스와 키보드가 낯설고 어려웠지만 새로운 걸 배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다만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 참 외로웠죠.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듯 비가 쏟아졌어요. 낡은 시멘트 계단이 미끄러워서 조심조심 내려오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키가 크고 단정한 신사분이 서 계셨어요. 은은한 회색 머리에 약간은 쑥스러운 미소를 띤 얼굴. 그분이 바로 윤기영 씨였어요.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그의 선한 눈빛에 자연스럽게 우산 아래로 들어갔죠. 아, 감사합니다.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오네요. 참 변덕스럽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우산이 빗물에 흔들릴 때마다 그와 어깨가 살짝씩 닿았는데 그 묘한 설렘이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어요. 혹시 평생교육원에서 컴퓨터 교실 수업 들으세요? 네. 나이 들어서 처음 배우려니 어렵긴 하지만 요즘 세상 따라가려면 배워야 할 게 많더라고요. 혹시 선생님도 같은 수업 들으세요? 네. 저도요. 젊었을 때는 손으로 하는 일이 많아서 컴퓨터 쓸 일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뭐든지 인터넷으로 하니까 배워둘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우리는 서로 같은 수업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김숙희예요. 올해 65이고 오래전부터 만두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어요. 윤기영입니다. 올해 67이에요. 젊었을 때는 건설회사를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은퇴하고 소일거리로 작은 집수리 일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아, 그래서 늘 공구를 들고 다니시는 거였군요. 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손에 망치가 있어야 마음이 편한 성격이라서요. 그때 계단에서 제가 발을 헛디딜 뻔하면서 우산이 살짝 흔들렸어요. 기영 씨가 저를 살며시 부축하며 계단을 내려다보시더군요. 계단이 많이 낡았네요. 비가 오면 위험할 것 같은데. 저도 그제서야 계단을 살펴봤어요. 오래된 시멘트 계단은 여기저기 금이 가있고 빗물에 미끄러워 보여 조금만 방심하면 큰일 날 것 같았죠. 그러게요.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빗속에서 서로의 나이와 예전에 했던 일, 지금 하는 일까지 알게 되었죠. 어색하지만 따뜻했던 그 순간이 우리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기영 씨는 평생교육원 앞 계단을 고치겠다며 이곳저곳 뛰어다니셨어요. 전직 건축업자셨던 분이라 그런지 꼼꼼하게 살피시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새로 고쳐진 계단을 보면서 제가 감사 인사로 건넸던 만두 한 접시. 그게 우리의 두 번째 인연이 되었어요. 그날 기영 씨는 만두를 한 입 드시더니 잠시 입가에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날 이후로 기영 씨는 제 가게에 자주 들르셨어요. 처음엔 건물이 오래되어 위험하다며 이곳저곳을 살피시더니 어느 날부터는 단골 손님이 되셨죠. 오늘은 어디가 고장났나요? 제가 농담처럼 여쭤보면 기영 씨는 부드럽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건물은 사람과 비슷해요. 오래될수록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죠. 30년 동안 건축일을 하셨다는 기영 씨의 눈은 날카로웠어요. 가게 천장의 작은 균열도 창틀의 미세한 흔들림도 한눈에 알아보셨죠. 이런 건 초기에 발견해서 고쳐야 해요.
작은 균열 하나가 나중엔 큰 사고가 될 수 있으니까 마치 제 가게를 자신의 일처럼 걱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비가 많이 오는데 일찍 오셔서는 오늘은 지붕을 점검해야겠어요. 이런 날 비가 새는 곳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고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는데 그만 발을 헛디디시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위험하잖아요. 괜찮아요. 전 이런 일에 익숙하니까. 매일 아침 제가 내어드리는 커피 한 잔과 만두 한 접시.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기영 씨가 문득 던진 말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몸을 움직이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제겐 큰 위로거든요. 그의 말에 잠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동안 혼자 살아오며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매일같이 만두를 빚어온 제 모습이 스쳐갔기 때문이었죠. 어쩌면 그도 저처럼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싶어 이렇게 위험한 곳을 살피며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의 거친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사소한 배려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그제서야 조금씩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이라 손님도 없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옛날 생각에 잠겨 있었죠. 기영 씨는 그날도 가게에 들러 오래된 의자를 수리하고 계셨어요. 조금씩 녹이 쓴 나사를 조이고 흔들리는 나무 다리를 단단히 고정하느라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죠. 저는 그 옆에서 방금 찐 만두를 접시에 담아 건넸어요. 기영 씨, 이거 드세요. 방금 막 찐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주키 씨, 제가 좀 실례일 수도 있는데 혹시 가게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어요. 가게에 대해 묻는다는 게 단순히 건물의 내력이나 구조를 묻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죠. 기영 씨의 시선이 마치 오래된 나무의 나이테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따뜻하고 깊었어요. 30년 전 남편과 함께 시작했어요.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15년 전에 가남으로 떠났어요. 그때부터 혼자서 지켜왔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을 말이 없던 기영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저도 아내를 같은 병으로 잃었어요. 벌써 18년이 지났네요. 순간 저도 모르게 기영 씨를 바라봤어요. 그분의 눈에도 제가 본 적 있는 그 외로움이 깃들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큰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내 곁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항상 다음에 하다가. 기영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빨리 고치려고 해요. 건물도 마음도 후회할 시간을 두지 않으려고요. 창밖에선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 빗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외롭지 않았어요. 며칠 후 기영 씨는 가게 앞 계단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저는 방금 내린 커피를 건네며 인사를 건넸죠. 오늘도 오셨어요? 어디 또 고칠 데가 있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당황했어요. 천장 공사라면 위험하고 복잡한 작업일 텐데 굳이 본인이 나서겠다는 이유가 뭘까? 단순히 건물을 고치려는 마음만은 아닐 거란 걸 직감했죠. 괜찮으세요? 무릎도 불편하신 때. 네, 괜찮아요. 오래된 건물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쳐줘야 안전하거든요. 제 손이 아직 쓸모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그의 손등 위로 깊게 패인 주름이 보였어요.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그의 손을 보며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죠. 이 사람도 나처럼 오래도록 혼자였겠구나. 저도 모르게 작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저도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요. 기영 씨가 그 말을 듣고 살짝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에 담긴 따뜻함이 제 가슴 속 깊이 스며드는 기분이었죠. 그날 이후로 기영 씨는 제 가게의 천장 수리를 위해 자주 들르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봄이 깊어갈수록 기영 씨와 전 가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 일찍 오셔서 커피를 마시며 건물 이곳저곳을 살피시고 가끔은 직접 공사인부들을 데려와 수리도 해주셨죠. 기영 씨의 설명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30년간 장사하면서도 몰랐던 이 건물의 구석구석을 그분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건물 도면을 가져오셔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밤늦게까지 배선을 교체하셨어요.
저는 그런 기영 씨가 안쓰러워서 따뜻한 만둣국을 끓여다 드렸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왜 저렇게 직접 공사를 하고 다니시는 걸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뒤에서 수군거리는 그 말에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렇게 속상해하고 있는 저를 오히려 기영 씨가 위로해 주셨어요. 괜찮아요. 수키 씨. 진짜 행복이 뭔지 전 이제 알 것 같아요. 거창한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높은 빌딩을 세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이렇게 손으로 직접 뭔가를 고치고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 제겐 더 큰 의미예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거친 손바닥을 천천히 펴 보이셨어요. 이 손이 언젠가 멈출 때까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고쳐줄 수 있다면 그게 제겐 가장 큰 기쁨이죠. 그의 눈빛이 잔잔하게 빛났고 그 순간 제 가슴이 살짝 저려왔어요. 오래도록 외로웠던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고맙게 느껴졌죠. 그날 이후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매일 아침이면 기영 씨가 가게에 들러 커피 한 잔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 되었죠. 낡은 건물의 균열을 고치듯 제 외로운 마음도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 법이죠. 평온하던 일상이 어느 순간부터 어딘가 불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평온한 나날은 오히려 더 큰 파도를 몰고 오는 법이니까요. 어느 날부턴가 매일 가게에 오던 기영 씨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죠. 매일 아침 들리시던 분이 한 번도 안 오시니 가게가 갑자기 너무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처음엔 바쁘신가 생각했는데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들린 이야기가 제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했어요. 그거 알아요. 그 양반 요즘 젊은 여자랑 자주 병원 다닌대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다정하게 팔짱도 끼고 다니시던데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기영 씨의 친절이 그저 옛날 건설회사 사장님의 취미생활이었던 걸까요? 한 번 의심이 시작되자 그동안의 친절하고 따뜻했던 행동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기영 씨가 보이지 않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닐까? 갑자기 사고라도 당하신 걸까?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기영 씨를 찾아 나서기로 했어요. 평소 자주 간다고 얘기했던 동네 공원을 지나 작은 골목길로 들어섰죠. 혹시 기영 씨 댁이 여기 근처 아닐까? 비좁은 골목 사이로 오래된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풍경이 펼쳐졌어요. 골목을 돌 때마다 낡은 대문과 작은 정원이 보였지만 어느 것이 기영 씨의 집인지 알 수 없었죠. 그러다 문득 길모퉁이에 작은 마당이 딸린 오래된 주택이 눈에 들어왔어요. 낡은 대문 옆에 걸린 작은 화분 그리고 그 옆에 걸린 빛바랜 우편함. 어딘지 모르게 기영 씨의 소박한 성격과 잘 어울리는 집이었죠. 그리고 그 앞에서 두 사람이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사람은 젊은 여성분이었고 그 옆에는 살짝 절뚝거리며 걸음을 옮기는 기영 씨가 있었어요. 혹시 내가 그동안 뭔가 큰 착각을 했던 걸까? 그 장면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알던 기영 씨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그 여성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 무릎 수술하시자니까요. 계속 이러다가 더 안 좋아지시면 어떡해요. 아버지요?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보였어요. 기영 씨가 절뚝거리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계신 모습을 지팡이에 의지하며 힘겹게 발을 내딛는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죠. 제가 망설이며 뒤돌아보는 사이 기영 씨가 조금씩 가까워졌고 마침내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니 조금 숨을 몰아쉬는 기영 씨가 힘겹게 서 계셨어요.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지만 여전히 저를 바라보는 그 따뜻한 눈빛은 변함이 없었죠. 죄송해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실은. 기영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그분의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답니다. 20년 전 일이에요. 기영 씨는 힘겹게 입을 여셨어요. 제가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꽤 큰 규모였죠. 그날도 여러 현장을 돌아보고 있었는데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공사장 옆 낡은 건물이 무너질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죠. 기영 씨의 눈빛이 흐려졌어요. 현장에 도착해보니 2층에 우리 직원이 갇혀 있었어요. 119를 불렀지만 건물이 곧 무너질 것 같았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무릎을 쓰다듬으셨어요.
그래서 직접 올라갔어요. 다행히 직원은 구했지만 내려오는 순간 건물 일부가 무너졌고 제 무릎이. 그런데 건물주가 저를 고소했어요. 무단침 입이라면서요. 그때 그 기록이 전과가 됐죠. 그 후로 전 작은 것이라도 고치면서 살아왔어요. 누군가 다치지 않게. 제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게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제는 다른 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 제게 밝은 미소를 보여주셨다는 게. 기영 씨가 힘없이 웃었어요. 저는 기영 씨의 떨리는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기영 씨가 왜 그렇게 위험한 곳을 살피고 다니시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도 그랬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두를 빚었어요. 제가 만든 만두라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 기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케 씨, 제가 처음 이 만두를 먹었을 때 그 맛이 어머니의 맛과 똑같았어요. 단순히 만두의 맛이 아니라 그 따뜻함이요. 그 순간 기영 씨의 떨리는 손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감싸쥐었어요. 거칠고 굵은 손가락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상처와 따뜻한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저도 살며시 그의 손을 맞잡았어요. 기영 씨, 이제는 혼자 걷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동안의 오해와 불안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우리 두 사람의 오래된 외로움을 함께 감싸 안는 듯 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나누고 함께 계단을 고치고 가끔은 동네 산책도 하며 웃음소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 동네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양반 전과자래요, 전과자. 아이고, 그런 위험한 사람이 같은 동네라니. 너무 끔찍하네요. 그동안 우리 동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살피고 그랬잖아요. 무슨 속셈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도 하나둘 줄어들었어요. 기영 씨와 함께 있는 걸 본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죠. 저러다 사기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나이 들어 정신이 나갔나?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기영 씨가 그동안 이런 시선을 혼자 견뎌왔다는 게 더 아프게 다가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앞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전과자는 이런데 얼씬도 하지 마세요. 애들도 있는데. 몇몇 아주머니들이 기영 씨를 둘러싸고 험한 말을 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기영 씨를 보니 전 그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사람들 앞으로 나섰어요. 기영 씨가 왜 전과자가 됐는지 아세요? 무너지는 건물에서 직원을 구하다가 그저 소중한 생명을 살리려다가 이렇게 되신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안전하게 다니는 이 계단, 이 난간 다 기영 씨가 여러분 안전을 위해 밤새워 고치신 거예요. 위험한 사람이면 이렇게 남을 위해 희생하셨을까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전 기영 씨의 마음을 믿어요. 그분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 동네를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때였어요. 제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우리 집 수도관도 고쳐주셨어요. 경로당 의자도, 어린이집 담장도요. 하나둘씩 기영 씨의 손길이 닿았던 이야기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동네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기영 씨, 우리 집 계단도 한번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가게 천장에서도 물이 새는데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람들이 먼저 기영 씨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게도 조심스레 말을 건네시더라고요. 수키 씨,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섣불리 판단했나 봐요. 평생 건설회사 하신 분이 그 실력으로 우리 동네를 돌봐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어느 날은 복지관 할머님들이 일부러 만두를 사러 오셔서는 아이고, 기영 씨랑 수키 씨 덕분에 우리 동네가 달라졌어. 계단도 안전하고 길도 밝아지고. 그날 저녁 기영 씨와 함께 가게 문을 닫으면서 물었어요. 후회 안 하세요? 이렇게 작은 동네에서 힘들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거. 기영 씨가 잠시 하늘을 보더니 말했어요. 예전에는 높은 빌딩을 지으면서 그게 제 자부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렇게 작은 동네에서 한 분 한 분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게 더 행복하거든요. 그러고는 살짝 웃으며 덧붙였어요. 게다가 이제는 제 곁에 든든한 만두 명장도 계시잖아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흐뭇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자리를 지켜주고 있었나 봐요. 그가 제 가게의 안전을 책임져주고 제가 그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그런 관계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기영 씨가 계단을 점검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무릎 통증이 심해지신 것 같았죠. 기영 씨 이제는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가게에서 무릎을 만지고 있는 기영 씨를 보며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기영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이 무릎 때문에 망설였어요. 당신에게 다가가는 것도 우리의 미래도요. 그런데 20년 전 그 사고 때문에 다친 무릎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텐데 제가 당신의 짐이 될까봐 겁이 났어요. 저는 그만 목이 메어왔어요. 혼자서 그런 걱정을 하고 계셨군요. 이제는 같이 걱정하면 안 될까요? 수술도 재활도 우리 함께 이겨내요. 기영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죠. 수술하시기 전에 꼭 드셔보셔야 할 만두 메뉴가 하나 있어요. 제가 기영 씨를 위해 특별히 개발한 거예요. 이름하여 튼튼한 무릎 만두. 기영 씨가 처음으로 크게 웃으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이제는 그 무게를 나눠 가질 수 있어서 저도 참 다행이었답니다. 수술하기로 한 날 아침 기영 씨는 평소와는 다르게 살짝 긴장된 표정이었죠. 기영 씨 준비되셨어요? 그의 옆에 앉아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그의 손이 제 손 안에서 작게 떨리고 있는 게 느껴졌죠. 수키 씨 만약 제가 이번 수술을 잘 마치고 돌아오면 그때는 우리 더 자주 함께 걸어요. 진심 어린 그의 말에 제 눈가가 살짝 붉어졌어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며 살짝 미소 짓는 그의 깊고 따뜻한 눈빛이 제 가슴속에 오래도록 남아 어른거렸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어요. 3달 동안의 재활 기간.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아갔죠. 물론 튼튼한 무릎 만두와 함께요. 이제 퇴원하시면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병실 창가에 앉아 봄꽃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글쎄요. 당신 가게 앞 계단이 좀 걱정돼요. 그것부터 고치는 게 좋겠어요. 저는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아직도 그런 걸 걱정하세요? 그게 사실은. 기영 씨가 문득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계단에서 처음 만났잖아요. 당신을 처음 만난 그곳을 특별히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기영 씨가 퇴원하는 날, 저는 꽃다발을 들고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며 환한 얼굴로 나오는 기영 씨의 얼굴에는 여전히 수술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여전했죠. 기영 씨 퇴원 축하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받아들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다니. 제가 참 복이 많네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앞으로도 더 건강해지셔야 하니까요. 그날 우리는 병원 근처 작은 공원에서 잠시 산책을 했어요. 봄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공원에는 꽃들이 만개 있었고 그 속에서 기영 씨는 천천히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수키 씨, 그동안 병원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 다시 만두 가게 앞 계단을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요. 이제는 괜찮으실 거예요. 천천히 재활하시다 보면 곧 예전처럼 걸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가 잠시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했어요. 뭔데요?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작은 상자를 꺼내들었어요. 수키 씨, 저와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걸어가 주실래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기영 씨, 물론 예전처럼 빠르게 걷지는 못하겠지만 천천히라도 함께 걸을 수 있다면 그게 제겐 가장 큰 행복일 것 같아요. 그는 상자를 열어 보이며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작은 반지가 들어있었죠. 모양은 단순했지만 그의 손때가 묻은 것처럼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이 반지 제가 당신을 위해 직접 준비한 거예요. 수술 전날 밤 혼자 병실에 앉아 당신 생각을 하며 만들었죠. 제 마음 받아주실 수 있나요? 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진심으로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죽기 심한 제 곁에 있어준다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살며시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맞잡았어요. 저도 기영 씨와 함께 나란히 걸어가고 싶어요.
그 순간 기영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우리는 그렇게 둘만의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기영 씨가 퇴원한 지 몇 달이 지나 무릎도 많이 회복된 어느 늦은 여름밤이었어요. 기영 씨와 저는 작은 방 한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는 방 안 서로의 얼굴이 가까워지며 긴장된 침묵이 흘렀죠. 죽기 씨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너무 오랜만이라 조금 떨리네요. 기영 씨가 제 손을 살며시 잡으셨어요. 그 손길이 마치 오래된 나무의 거친 결처럼 다소 투박했지만 참 따뜻했어요. 그 손이 천천히 제 어깨를 감싸 안을 때 제 심장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오랜만이라. 저도요. 하지만 기영 씨라서 괜찮아요. 그 순간 우리의 숨소리가 점점 짧아지고 서로의 온기가 방 안에 퍼져나갔죠. 그동안 혼자였던 세월이 하나하나 풀리듯 두 사람의 떨리는 손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래된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새로운 장을 함께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안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심스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봄이란 달력이 정해주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움트는 순간이 바로 우리의 봄이었던 거죠. 점점 더 짙어지는 외로움과 싸우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나이를 모른다는 것을 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름진 손을 잡아주는 따뜻함도 사랑이고 아픈 무릎을 걱정하며 전화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서로의 흰 머리카락을 보며 미소 짓는 것도 사랑이고요. 여러분의 봄은 언제인가요? 저처럼 늦은 나이에 찾아올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이 순간 문득 찾아올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에는 정해진 시간도 모양도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설레셨나요? 그때의 기분은 어떠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봄날의 보슬비처럼 여러분의 일상에도 잔잔한 설렘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